어머니, 죄송한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식당 계산대 앞이었다. 종업원이 계산서를 들고 서 있었다. 예비사위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사라졌다. 세 번째였다. 세 번째 식사 자리에서 세 번째 같은 패턴. 나는 지갑을 꺼내며 깨달았다. 이 남자 일부러 계산을 피하고 있구나. 이야기 한 잔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따뜻한 인생의 향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예비사위가 일부러 계산을 피한다면 여러분은 그 결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결국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친척들이 말렸습니다. 요즘 남자들 다 그렇다. 결혼하면 달라질 거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서 책임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의 미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30년 후 허리 휘어진 딸이 혼자 가계부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이 이야기는 2년 전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결혼을 허락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쯤 딸은 이혼 상담소에 앉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시댁 빚을 갚느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겠죠. 저는 그걸 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처음부터 신호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들이. 그런데 저는 처음엔 못 봤습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제 딸 이름은 수진입니다. 올해 32살. 대학병원 간호사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동생도 잘 챙기는 아이였어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집을 열면 수진이는 6시에 일어나 동생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14살 때부터 그렇게 키운 딸입니다. 제 손으로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이제 시집 보내면 되는 딸. 그런데 그 딸이 데리고 온 남자가 문제였습니다. 처음 만난 건 작년 5월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름은 박민수, 34살, 대학 동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김밥집 문을 일찍 닫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으니까요. 예비사위를. 식당은 수진이가 예약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일식집이었어요. 비싼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대접하려고 좋은 곳 잡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키는 크고 옷은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악수를 청했을 때 손에 힘이 없었어요. 인사도 대충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어머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같은 말은 없었어요. 그냥 박민수입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자마자 민수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요. 이해해줘요. 이해. 첫 만남 자리에서 휴대폰을 보는 걸 이해하라고요. 저는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일식 코스였어요. 접시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민수 씨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SNS에 올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민수 씨, 무슨 일 하세요? 민수 씨는 휴대폰에서 눈도 안 떼고 대답했습니다. IT 회사 다녀요. 개발자요. 아, 그렇구나.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야근 많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계속 휴대폰만 봤어요.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가 저번에 제주도 데려가 줬어요. 거기서 찍은 사진 보여줄까요? 수진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예쁜 바다, 맛있어 보이는 음식.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이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23살에 결혼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사판에 나가고 저녁 8시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교통사고로 갔습니다. 수진이가 고3 때였습니다. 그 뒤로 제가 혼자 김밥집을 했어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 생활비, 전세금 다 제가 벌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 없었어요. 남편이 성실했으니까, 책임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수진이한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식사가 끝났습니다. 종업원. 이 계산서를 가져왔어요. 제 옆에 놓았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지, 오늘은 민수 씨가 내야지.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그런데 민수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결국 카드를 꺼냈습니다. 계산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내가 먼저 낸 거야. 다음엔 민수 씨가 내겠지. 착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한 달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식당을 정했어요. 김밥집 근처 한식당. 비싸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휴대폰을 들고 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소리까지 켰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수진이 손을 잡아줬으니까요. 엄마, 괜찮아요. 민수 오빠 원래 게임 좋아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김치. 민수 씨는 숟가락을 들더니 말했습니다. 저 고기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라서. 다이어트? 제가 주문한 메인 메뉴가 불고기였는데.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뭐 더 시킬까요? 샐러드 같은 거? 아니요, 괜찮아요. 밥이랑 김치만 먹을게요. 밥과 김치. 제가 준비한 식사를 거부한 겁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종업원이 계산서를 들고 왔습니다. 민수 씨는 그 순간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전화 좀 받아야 해서요. 급한 거라.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밖으로 나갔어요. 5분, 10분이 지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결국 계산했습니다. 밖에 나가니 민수 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전화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서 수진이한테 물었습니다. 수진아, 민수 씨가 항상 저래. 엄마, 민수 오빠 지금 힘든 시기야.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힘든 시기. 그게 계산 안 하는 이유가 되나요? 며칠 뒤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수진이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가 요즘 돈이 좀 없대. 회사 월급이 늦게 나온대. 그래서 당분간 데이트 비용을 내가 내기로 했어.
당분간 데이트 비용을 여자가 저는 참았습니다. 요즘은 남녀가 똑같이 낸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당분간이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당분간이 얼마나 되는데? 석 달쯤? 석 달. 석 달 동안 민수 씨는 데이트 비용을 한 푼도 안 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석 달 뒤 수진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 씨 부모님을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만나는 게 순서니까요. 만남 장소는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가 정했대요. 저는 김밥집 옷이 아니라 정장을 차려입고 갔습니다. 민수 씨 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어요. 아버지는 정장, 어머니는 한복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민수 잘 부탁드려요.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우리를 훑어보는 시선, 제 옷, 제 가방, 제 구두를 보는 눈빛. 저는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민수 씨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양가가 반반씩 부담한다고 들었어요. 민수 씨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민수가 둘째거든요. 큰애 결혼시키느라 저희가 많이 들어갔어요. 형편이 어렵다. 그럼 얼마나 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단이랑 예물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머지, 집, 가전, 가구, 혼수, 다 우리 쪽에서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으니까요. 이야기가 끝나고 민수 씨와 잠깐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 씨, 혹시 결혼 자금은 좀 모아놨어요? 민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짜증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 젊어요. 결혼 자금은 천천히 모으면 되잖아요. 급할 거 없는데, 급할 거 없다고, 결혼하겠다고 해놓고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며칠 뒤 수진이가 민수 씨 SNS를 보여줬습니다. 우연히 본 거였대요. 민수 씨가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새로 산 고급 헤드폰, 한정판 운동화, 최신형 노트북, 골프 치는 사진, 하나같이 비싼 물건들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민수 씨가 돈이 없다며? 이건 회사에서 준 거래요. 아니면 할부로 샀거나, 회사에서 준 헤드폰, 할부로 산 골프채? 말이 안 됐습니다. 민수 씨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한테 쓰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이번엔 결혼 날짜를 정하는 자리였어요. 양가 부모가 다 모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비싼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이번엔 민수 씨가 낼까? 식사가 끝났습니다. 계산서가 나왔어요. 20만 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또였습니다. 또 화장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계산하지 않을 거라고. 민수 씨 아버지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화장실 간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내밀며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집에 돌아와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이야기해야 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엄마, 민수 오빠 이야기하려는 거지? 그래. 넌 민수 씨랑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겠니?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나도 모르겠어. 근데 민수 오빠 나한테 잘해줘. 그냥 돈 문제만 빼고, 돈 문제만 빼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결혼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요. 집도 돈, 아이 키우는 것도 돈, 노후도 돈. 그걸 혼자 감당할 수 있나요? 일주일 뒤 민수 씨가 새 차를 샀습니다. 수입차였어요. 3천만 원짜리.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가 차 샀대. 회사 다니느라 필요하대. 회사 다니느라 3천만 원짜리 수입차가 필요하다고? 결혼 자금은 없다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할부야? 응. 5년 할부래. 나레이션 5년 할부. 매달 50만 원씩 갚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그날 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결혼 비용, 전세금, 생활비, 차 할부금. 다 더하니 수진이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제가 도와줘야 했어요. 평생. 한 달 뒤 예단 예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예단이랑 예물 준비했어요. 한번 보러 오세요. 저는 수진이랑 갔습니다. 민수 씨 집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넓고 깨끗했습니다. 예단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한복 2벌, 이불 한 채, 화장품 세트. 그게 다였습니다. 예물 상자를 열었어요. 금반지 한 쌍, 한 돈짜리.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가 말했어요.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저희도 큰애 때 이렇게 했어요. 간소하게. 저 넓은 아파트에 살면서 민수 씨가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저는 참았습니다. 수진이 손을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오는 길에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살까? 민수 씨는 계속 자기 돈만 쓸 겁니다. 차, 취미, 골프, 생활비는, 아이 학원비는 다 수진이가 내겠죠. 그러다 지쳐서 이혼하면, 아니면 평생 참고 살면 2가지 다 끔찍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막아야겠다고. 다음 날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조언을 구하려고요. 언니, 파혼? 그게 쉬운 줄 알아? 수진이가 뭐라고 할지 생각해 봤어? 그래도 나는 못 보내. 언니, 요즘 남자들 다 그래. 맞벌이 시대잖아. 여자도 벌어도 공평하게 써야지. 민수 씨는 자기만 쓰잖아. 동생은 이해 못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말했어요.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요즘 다 그렇다. 너무 깐깐하다. 결혼하면 달라진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파혼 통보 전에 마지막으로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단둘이 커피숍에서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수진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럼 결혼 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건 수진이랑 상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수진이 혼자 다 내라는 뜻인가요? 민수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여자도 벌잖아요. 수진이 병원에서 잘 버는데 왜 제가 다 내야 돼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책임지지 않을 거라고. 이틀 뒤 양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호텔 라운지. 양쪽 부모님이 다 왔어요. 저는 준비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거였어요. 날짜, 장소, 금액, 민수 씨가 한 말들. 다 적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결혼 날짜 확정하면 되죠? 저는 A사 용지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결혼을 재고하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 아버지가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A사 용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5월 15일 첫 만남. 식사 비용 12만 원, 제가 지불. 6월 20일 두 번째 만남. 식사 비용 8만 원, 제가 지불. 7월 10일 세 번째 만남. 식사 비용 20만 원, 제가 지불. 8월 5일부터 석 달간 데이트 비용 전액 수진이 부담. 9월 2일 민수 씨 신차 구매. 3천만 원. 5년 할부. 10월 1일 예단 예물 확인. 시가 약 150만 원. 민수 씨 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들어보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 씨가 돈을 안 내서 화난 게 아닙니다. 저희가 가난해서 민수 씨네가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민수 씨에게서 책임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배려도 없었습니다. 3번의 식사 자리에서 민수 씨는 3번 다 계산 타이밍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 전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민수 씨가 변명했어요. 그건 정말 급한 일이었어요. 3번 다요? 그리고 민수 씨, 당신은 제 딸과 3년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데이트 비용을 얼마나 냈나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제발.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들어봐. 결혼은 사랑만으로 안 돼. 책임감이 있어야 해. 서로 배려해야 해. 근데 민수 씨는 자기만 생각해. 3천만 원짜리 차는 사면서 결혼 자금은 없다고 해. 그게 말이 돼? 수진이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 씨 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 아들 모욕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수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착하다면 왜 제 딸한테만 돈을 쓰게 합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도 벌잖아요. 벌어도 공평하게 써야죠. 민수 씨는 자기 차, 자기 취미에만 씁니다. 제 딸 미래는요? 민수 씨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가세요.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민수 씨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수진이는 울면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대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알 겁니다. 엄마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민수 씨네 가족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민수 오빠 사랑해. 알아. 근데 엄마는 널 더 사랑해.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수진이는 저와 말을 안 했습니다. 방에만 있었어요. 울었습니다. 저도 괴로웠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수없이 자문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전화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요즘 남자들 다 그렇다. 수진이가 늙어서 결혼 못하면 어쩌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게 잘못된 결혼보다 낫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뭐래? 사과한대. 자기가 잘못 생각했대.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난대. 한 달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봤지? 그 사람 진심이 뭐였는지. 수진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안도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때 엄마가 막아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결혼은 나중에 해도 돼. 근데 잘못된 사람이랑 하는 건 안 돼.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파혼을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을 못합니다.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계산을 피하는 사람을 데려온다면, 데이트 비용을 안 내는 사람을 데려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이용일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 사람은 달랐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 계산을 먼저 했습니다. 제 딸을 배려했습니다. 저한테 존댓말을 했어요. 저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괜찮겠구나. 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구나. 파혼을 결심했던 그날, 저는 딸의 미래를 지켰습니다. 30년 후 허리 휘어진 딸이 아니라 행복하게 웃는 딸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